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그쵸, 뿔이죠. 뿔. 저번 시간에 이제 뭐 했으니까, 기둥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뿔하고 뿔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뿔이 아마 메인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뿔대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재에 대한 내용은 뿔의 건널비와 부피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뿔의 건널비와 그리고 이제 부피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자, 일단 뿔입니다. 뿔 뾰족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제 그 녀석의 이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건데, 진행 방식은 저번 시간과 동일합니다. 일단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건널비는 우리가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한다? 모두 전개한다. 그쵸? 전개가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자? 그쵸? 공기와 접하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싹 다 더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피는요, 뿔의 부피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약간 좀 특이한데 어떤 개념이 적용되냐면 뭐 디테일한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할 거냐면, 거기까지 가긴 너무 좀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른 분들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그런 결과를 통해서 부피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뿔의 건널비와 부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뿔의 건널비와 부피인데, 여기서는 꼭 두 가지를 갈게요. 각뿔과 그리고 무엇? 각뿔과 그리고 원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각뿔이 있어야 되겠죠? 각뿔 한번 그려봅시다. 각뿔은 각뿔인데 정사각뿔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밑면이 뭐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는, 밑면이 정사각형이 되는 그런 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다 직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직각이에요. 밑면이 정사각형입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그런 이제 뿔을 좀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뿔을 만들어 볼게요. 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얘 이름은 이제 정사각뿔입니다, 여러분. 정사각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뭡니까? 각뿔이죠, 각뿔. 각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우리 각뿔은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다들 아시죠? 길이까지 한번 써볼까요? 길이는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자, 여기는 길이가 정사각형인데 모두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칠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13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각뿔의 높이까지 해서 한 방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각뿔의 높이, 이 꼭대기에서 여기에다가 딱 내려서 수직인 선을 하나 내려서 이게 수직이야 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이게 그러면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얼마로 잡을까? 높이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네. 높이는 12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건널비하고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건널비하고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우리는 건널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를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전개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그쵸? 쉽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존재하고요. 존재하고요. 여기에 뿔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있는 몇 개? 4개가 존재하겠죠? 그래갖고 요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 점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얘 그냥 건널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1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높이가 얼마라고? 그쵸? 여기가 13이라고 나왔으니까 13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렸다는 얘기는 나는 뭘 구할래? 건널비를 구할래?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건널비 한번 구해봅시다.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럼 건널비를 구할 건데, 일단 얘는 밑면이 1개죠. 밑면이 1개입니다. 그래서 밑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밑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밑면의 넓이는요,
보니까 밑면이 지금 정사각형이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그럼 10 곱하기 얼마를 해서 10을 해서 얼마입니다. 100이에요.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옆면을 하나 구해보자고요. 옆면. 옆면을 하나 구해볼 건데 옆면은 보니까 삼각형이네요. 그쵸?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요? 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옆면 4개는 모두 합동인 그런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면을 다 일일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하나 구해놓고 곱하기 몇 하자? 4 하자. 그럼 밑면 넓이 옆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삼각형이라는 거 확인했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10 곱하기 높이 얼마? 13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옆면이 총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까지? 4까지 해줍시다 라는 느낌인 거죠. 자, 됐나요? 그럼 이거 진행하시면 2랑 4랑 약분해서 2 남고 2랑 13 곱하면 얼마? 26. 26에다가 10 곱했으니까 260 나오겠네요. 그래서 260. 옆면 4개 다 합친 건 260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누구는 이 건널비는 그냥 이 밑면이랑 옆면 다 넓이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얼마 해서 260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답은 얼마구나? 360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가보자. 부피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근데 이 부피는 뿔의 부피는 그렇습니다. 뿔의 부피는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뿔의 부피는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부피 얘기할 건데 이 부피 이 뿔의 부피는요. 뿔의 부피는 그렇게 됩니다. 기둥 있죠? 기둥. 얘가 밑면이 다각형이니까 얘는 각기둥이죠. 이게 밑면이 원이었으면 원기둥이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게 이제 얘가 만약에 각기둥이야. 그러면 각뿔이야. 그러면 원래 얘를 밑면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하는 뭐가 있을 겁니다. 기둥이 있었겠죠. 근데 이 그 기둥의 부피에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3분의 1이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그거는 이미 수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직접 뭐 해본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금 얘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둥으로 따져보자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0인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는 12죠. 그럼 12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 얼마? 10. 여기도 얼마? 10. 그리고 높이 얼마? 12짜리인 얘가 바로 뭡니까?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 근데 얘랑 밑면이 어때요? 밑면이 똑같죠? 그쵸? 밑면 똑같죠? 10, 10. 여기도 10, 10. 이것도 정사각형. 그럼 얘는 사각기둥이죠. 근데 얘는 사각뿔이죠. 높이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물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뭘 했냐면 이렇게 생긴 뿔 있죠? 이 뿔 모양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저 뿔을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 물이 처음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 뿔 모양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이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밖으로 빠져나왔겠죠. 맞나요?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고 다시 다 집어넣었더니 빠져나갈 만큼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꺼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높이가 얼마예요? 12죠. 근데 얘를 딱 3등분한 만큼 3등분을 해서 얼마만큼이 빠져나갔냐면 딱 3분의 1만큼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만큼의 높이를 이루고 있더라. 여기도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에 물이 이만큼이 차 있었대요. 이만큼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즉 3분의 1만큼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갔을까요? 왜? 그렇죠. 당연히 이 뿔이라는 애가 부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물이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부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뿔이 들어가는 순간 이 뿔만큼의 부피가 물을 뭐 해서 밖으로 밀어낸 거죠. 그렇다면 빠져나간 만큼이 바로 누구의? 저 뿔의 부피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도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물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물에다가 담궈봅니다.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 있잖아요. 막 이상하게 생긴 뭐 이렇게 생긴 돌멩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돌멩이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얘를 막 뭐 정밀한 도구로 뭐 측정을 해갖고 길이를 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렇게 생긴 뭐 메스 실린더 같은, 그쵸? 이렇게 눈금이 있는 곳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쵸?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에서 얘를 내가 막 집어넣었어. 이 안에다가. 얘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쵸? 원래 이만큼의 물이었는데 얘가 막 여기까지 물에 이만큼이 올라가더라. 아, 그럼 이게 왜 올라갔을까? 그쵸? 얘가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올라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늘어난 만큼이 바로 요 돌의 부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빠져나간 만큼이 바로 저 뿔의 부피였구나. 근데 빠져나간 물의 양을 조사해보니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저 뿔의 부피는 이 기둥의 부피의 몇 분의 몇? 그렇죠.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뿔의 부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해하셨으면 바로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피를 구해볼 건데 이 부피는요 결국 얘를 뭐로 생각하자고? 얘를 그렇죠, 기둥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다가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자, 얘를 기둥으로 생각하면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10 곱하기 10을 할 겁니다. 이게 한 밑면의 넓이가 되겠고, 그렇죠? 우리 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한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얼마? 여기서는 아까 12라고 잡아놨었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2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기둥이죠, 이게. 근데 얘는 기둥이 아니라 뿔이잖아요. 뿔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만 곱하면? 그렇지, 여기다가 3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약분되네요. 4 남고 4에다가 100 곱하면 되는 거니까 부피는 얼마야겠군요? 400이겠군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건널비가 더 어렵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원뿔도 봐야 되겠죠? 원뿔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원뿔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지 않을게요. 기둥의 부피에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게 누구도 똑같으니까 원뿔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보자. 원뿔도 한번 봅시다. 원뿔도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원뿔 맞죠? 자, 원뿔에서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라고 할까? 반지름의 길이를 그냥 5 이렇게 잡아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5로 할까? 5로 괜찮을까? 아니야, 바꿀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3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이 모선의 길이는 얼마로? 8로 할게요. 자, 모선의 길이는 8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는 그냥 제 임의로 그냥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러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개도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건널비를 위해서 나는 얘를 전개 한번 해볼래. 그럼 전개에서 쫙 펼치면 이거 어떤 모양 되는지 기억합니까? 요렇게 부채꼴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누가 붙어있는, 그치, 밑면은 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 했죠 뭐. 그럼 결국 나는 부채꼴이랑 원이랑 넓이 합친 게 바로 이 원뿔의 뭐가 된다? 건널비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8. 모선의 길이는 8이었죠.
모선의 길이는 8인데 이 모선이 전궤도에서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결국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이 원의 원주와 똑같아요. 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원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니까 반지름에다 2 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는구나. 아, 여기다 2 곱하면 6이고 6에다 파이 붙이면 되니까 요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6파이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과정은 다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건널비 구하는 거 바로 가볼까요? 건널비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일단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밑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밑면이 뭐니까? 원이네요. 그럼 원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해야 되니까 몇 파이? 9파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러 가보자? 옆면의 넓이를 구하러 가보자.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이더라.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그렇죠, 얘를 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선생님 중심각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다. 그렇죠? 뭐였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2분의 1 RL이라고 이렇게 공식도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혹시 이걸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렇죠? 부채꼴 단원으로, 평면도형 단원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또 하나의 공식이니까 2분의 1 RL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 8 곱하기 호의 길이 몇 파이? 6파이. 여기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약분되고 4, 6에 얼마? 20 몇 파이? 24파이가 나오네요. 자, 그럼 건널비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밑면의 넓이와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뭐 할래? 더할래. 따라서 이 건널비는요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얼마? 33파이네요. 33파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널비는 구했고 이제 뭐 구하러 가보자? 당연히 부피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부피는 뭐 간단하겠죠.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부피는요. 나는 얘를 뭐로 생각해서 원기둥으로 생각할래. 그 다음 원기둥에 뭘 구한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만 곱할래. 이러면 끝. 됐나요? 그럼 끝났죠. 자, 밑면의 넓이 몇 파이였죠? 밑면의 넓이는 9파이였습니다. 9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 높이가 얼마니까? 5니까 5 곱하고. 그럼 이게 바로 뭔데요? 그쵸? 얘를 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둥의 부피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뿌리였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주자? 3분의 1을 곱해주자. 이게 끝입니다. 끝났네요. 약분하면 3파이에다 5 곱했으니까 15파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뿔을 다 살펴봤네요. 그쵸? 뿔을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들을 다 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뿔 때도 조금 하고 싶어요. 뿔 때. 그래갖고 뿔 때까지 한번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뿔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문제로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뿔 때 단원을 따로 빼지 않아요. 뿔 때 단원을 따로 빼지 않기 때문에 뿔 때는 어떤 느낌인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뿔 때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뿔보다 뿔 때를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사실 제일 생각할 게 많기도 하고요. 좀 제일 어렵기도 해요, 사실. 근데 기본 잘 잡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사각뿔대가 있는데 이 사각뿔대가 또 어떻게 또 구하는지, 건널비랑 부피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번외편으로 한번 뿔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하지? 쉬운 걸로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걸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계산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뿔대라는 건 뿔이 있잖아요. 뿔. 밑면을 평행하게 중간에 잘라놓은 게 뿔대인 건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볼게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왜냐면 계산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기 싫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아까처럼 뿔대를 그려볼게요. 자, 뿔을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 꼭대기 여기다가 잡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얘는 뿔이죠. 이게 뿔이죠. 근데 이 뿔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밑면과 평행을 자르면 돼요. 그래갖고 한 잘랐다가 치자. 이만큼 잘랐다가 칠게요. 짠. 여기도 이렇게 평행해야 되니까 짠. 자르고 여기도 평행해야 되니까 자르고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얘 이름이 그죠? 사각 뿔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얘가 사각 뿔대입니다. 자, 이 사각 뿔대에서 이제 뭐 해보자. 사각 뿔대에서 건널비도 구해보고 또 뭐도 부피도 구해보고 그래 봅시다. 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빨리 좀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도 정사각형이고 아래도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면의 길이를 5라고 잡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얼마? 여기도 5. 그 다음에 다 5야. 여기는 10. 여기는 10. 여기도 얼마? 10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옆면이 무슨 모양인지 보이시죠? 옆면이 지금 현재 사다리꼴이라는 거 보이세요? 옆면이 사다리꼴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옆면이 사다리꼴이니까 높이를 정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이때 여기를 높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높이를 얼마로 잡지? 높이를 얼마로 잡을까? 뭘 해도 지금 숫자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딱 오고 있어요. 여기 이 길이를 바꿀게요. 그래야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좀 자연수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4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4로 가고 높이는 몇으로? 높이는 6으로 갈게요. 높이는 6입니다. 이렇게 갈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뭐부터? 건널비부터 건널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 자, 건널비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밑면이 있죠. 밑면이 있고 위에도 면이 있네. 그 위에 아래 다 구해야 되고 옆면 4개 다 더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작은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그리고 좀 큰 정사각형도 하나 있어. 그리고 사다리꼴도 있어. 사다리꼴도 있는데 그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사다리꼴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4를 해줘야 돼. 몇 개? 옆에 4개 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그쵸?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넓이 구할 거니까 정사각형 4 곱하기 4 해서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얘는요. 10이네. 10 곱하기 얼마? 10. 그러니까 얘는 얼마? 10에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사다리꼴이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인데 지금 위에가 얼마? 그렇지. 윗변 4, 아랫변은 얼마? 10.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에서 얼마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6이라고 지금 정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서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럼 4 더하기 얼마? 10. 곱하기 높이 얼마? 6.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2. 근데 거기 몇 개 있어? 4개. 곱하기 4.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해야지. 어떻게 약분하지? 이렇게. 얘랑 약분할까요? 얘네들이 약분하면 3 남나요? 3. 다 곱하면 되네.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 14. 14에다가 12 곱하면 되네요. 그럼 14 곱하기 12가 얼마지? 14 곱하기 얼마? 12. 그럼 얼마예요? 28에 14니까 168이네요. 오케이. 이거 다 계산한 게 얼마더라? 168이더라. 아유, 끝났다. 그럼 결국 나는 16과 100과 그리고 168을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이거? 여기다 16 더하면 되니까 그럼 얼마? 184에다 100 더했으니까 결국 건널비는 얼마구나?
건널비는 184에다가 100 더한 거죠. 그럼 284인가요? 284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찮죠?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부피도 가야 되겠죠? 근데 부피를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더 알려줍니다. 뭔가를 더 알려주죠. 뭘 더 알려줘요? 그쵸? 얘가 원래는 이렇게 뿌리였어 라는 걸 또 알려줍니다. 이게 원래 뿌리였어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 중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갖고 높이가 총 얼마냐면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총 높이가 얼마였냐면 전체 높이가 10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도 원래 이렇게 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뿔의 요만큼 얘 높이는 얼마냐면 얘 높이가 이렇게 4로 할게요. 얘 높이가 4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일단 그림 좀 잘 안 보이죠? 지저분해졌죠? 근데 어쨌든 위에 뿔이 있고 아래 큰 뿔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얘 부피는 그쵸? 큰 뿔에서 위에 있는 뚜껑 부분, 날아간 부분의 뿔을 빼줄래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뿔의 이제 부피인데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 부피를 구할 건데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그쵸? 이 부피는 큰 뿔에서 위에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빼야죠. 작은 뿔의 부피를 이렇게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큰 뿔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큰 뿔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자, 큰 뿔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큰 뿔은 전체 큰 걸 뿔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큰 뿔의 부피는요. 일단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얼마? 10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를 나는 기둥으로 볼래. 그러니까 곱하기 높이 얼마? 10. 그런데 사실 얘는 누구였어? 사실 얘는 그렇지. 뿔이었어.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에 얼마? 3분의 1 곱하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아유, 숫자를 잘못 잡았나? 대충 합시다. 3분의 얼마? 그러면 1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큰 뿔의 부피는 3분의 10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구 구하러 가자. 두 번째는 작은 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작은 뿔은요, 아까 얘였죠. 얘 한 변의 길이 4였지? 4 곱하기 4. 높이도 4. 오케이. 그럼 얘는 4 곱하기 4 한 다음에 높이도 얼마? 4. 근데 쟤도 뿔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3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4, 4, 16. 16에다가 4 곱하면 얼마죠? 64인가요? 그럼 얘는 결국 얼마? 3분의 얼마? 64라는 부피가 나오네요. 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할 거는 이거였잖아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뺄래 라는 느낌이었으니까 결국 얘는 3분의 얼마에서 1000에서 3분의 얼마를 빼주는 상황, 64를 빼주는 상황이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다 했다. 결국 얘는 3분의 얼마입니까? 900 얼마지? 36인가요? 936. 결국 최종적으로 이 뿔대의 부피는 얼마였다? 뿔대의 부피는 3분의 약분 되나요? 아이고. 약분도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3, 3은 9, 3, 1은, 약분되니까 3이 지워지지. 약분되니까 3, 1은 3, 3, 2. 결국 312가 되네요. 312. 와. 그래서 결국 이 뿔대의 부피는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원뿔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뿔대는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요, 여러분. 원뿔대는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원뿔대는 이렇게 생긴 게 원뿔대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원뿔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뿔대의 전개도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 원뿔대의 전개도 모습은 이렇게 된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게 원래는 뭐였다? 뿔이었는데 잘렸다. 그래갖고 여기도 원이 있고 아래도 원이 있어서 결국 건널비 구하세요. 그러면 이 원.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부채꼴을 뺀 거.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거. 그래갖고 셋 다 더해주면 끝. 아시겠죠? 부피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도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9까지 하고 싶었는데 9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